네, 일단 저희 국장부터 조금 더 딥하게 파헤쳐 볼 텐데, 이번 주 내내 조금 불안불안하더니, 어제는 또 되게 편안하게 상승을 해줬고요. 뭐 작년 연말이랑은 분위기가 이제 확실히 좀 다른 느낌인데, 뭐 이렇게 불안불안해도 결국에는 좀 상승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월요일이면 또 트럼프의 취임식이라는 이벤트가 있는데, 요거를 저희가 조금 유지를 잘 해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실까요? 아무래도 일단 최근에 이제 악재들을 일단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네. 악재들이 지난해에 좀 많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상 안정적인 상승을 갖다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제공이 되어 있지 않나.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시장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에 대해서 일단 경계심은 관세를 갖다 높이는 정책이죠. 근데 관세를 갖다 높이게 되면 미국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수입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인플레이션을 차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정책이 약간 후퇴합니다. 관세 인상을 포함했다가 점진적으로 높여나가는 이런 정책으로 딱 바뀌는 것이죠. 이렇듯이 앞으로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또 전기차에 대한 그런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상 앞으로 좀 대할 수도 있다, 그런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이전에는 트럼프 포비아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부담스러웠지만은, 그러나 이제부터는 트럼프가 직접 이제 정권을 갖다가 지휘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사실 그 정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다. 네. 그렇다는 것은 무역을 갖다 의존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기대감을 갖다 높이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시장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왼쪽이 코스피고 오른쪽이 이제 코스닥인데, 이 코스피는 추세를 갖다 벗어나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분명하게 우리가 본다면은 2,540포인트를 돌파하게 되면은 직전 고점을 돌파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바닥권에서 이제 3중 바닥에서 박스권을 탈피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확실히 지난 연말보다는 좋은 흐름을 갖다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직전 고점이 725포인트입니다. 그 직전에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저점이 계속 상향 이동하는 그런 모습이고, 트렌드 자체가 상승으로 일단 반전하는 모습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확실히 올해 들어와서 시장이 좀 바뀌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 추세적 어떤 흐름이 상승 흐름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또 설 연휴가 또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또 제동을 걸면 어떡하나, 이런 이제 우려도 있는 것이고, 사실 뭐 금리 문제와 관련해서 일단 미국은 이제 1월 30일 우리 시간으로 FOMC 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네. 1월 달에. 그래서 금리를 인상할 것인지 아니면 동결할 것인지 이런 논란이 많은데, 사실 인상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여건은 아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CPI 발표를 했었는데 그 CPI 발표 내용을 보면은 예상치를 또 밑돌았다는 얘기죠. 사실 금리 CPI가 만약 높게 나왔더라면은 금리 인상론이 막 대두됐을 겁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는 시장이 이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일단 금리를 낮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금리를 갖다가 일단 낮추는 정책으로 일단 갔었는데, 동결하는 정책으로 갔었는데, 사실은 이게 동결을 해야 될지 낮춰야 될지 높여야 될지 이 판단을 갖다가 좀 더 한번 지켜볼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여하튼 지금의 장세는 상승 분위기로 약간씩 우상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것이지 이것이 적극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네. 우리의 경제 여건을 갖다 보면은 사실상 좋지 않은 여건이거든요, 사실. 그런 점에서 조심스럽게 보면서 차근차근 레벨업 돼가는 그런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래도 추세는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뭐 방금도 살짝 짚어주셨지만 이제 어제 이슈가 있었던 게 또 금통위 한은의 금리 그렇죠. 동결 이슈였는데, 뭐 인하도 그렇고 동결도 그렇고 의견은 좀 팽팽했던 것 같아요. 사실 어떤 결정을 내려서도 납득은 가는 부분이었는데, 이번에는 일단 동결을 했습니다. 뭐 시장에서도 그렇게까지 큰 반응은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조금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어제 우리가 금리를 동결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우리 경제적 입장에서 본다면은 금리를 낮춰야 됩니다. 그렇죠. 낮춰서 경기를 부양인데, 경기 부양할 때 가장 좋은 정책이 바로 이 금리를 낮추는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금리를 낮출 수 없었던 상태였죠. 왜 그러냐면은 미국이 지금 이제 고금리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금리를 낮춰버리면은 자금의 이탈이 심화될 수밖에 네. 없기 때문에 아마 한국에서 이 점을 갖다 고려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 환율이 또 너무 높게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고환율 상태 속에서 만약에 우리가 금리를 낮춰버리면은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높아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환율이 더욱더 높아지게 되죠. 사실 환율이 1,500을 넘었으면은 사실상 경제적 위기감을 갖다가 네. 조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한국은행 총재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식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어제 금리 동결을 하니까 환율이 떨어지는 양상을 띄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확실히 금리에 따라서 환율이 변화한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이고, 이 점에 대해서 한국에도 아마 깊이 생각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금리를 동결시켰다고 해서
뭐 우리 경제가 특별하게 나빠질 것은 없습니다. 네네. 그러나 또 더 좋을 것도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악화될 것도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인데, 다만 이제 앞으로 우리 경제를 갖다가 본다면은 GDP 성장률 1.5% 못 미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올해 같은 경우도 GDP 성장률이 이 정도 나오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만약에 더 낮아진다면은 이건 정말 삶이 궁핍해질 수밖에 없지 네.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금리를 낮춰야 돼요. 그죠? 근데 낮출 환경이 못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정치권의 불안이 완전히 사라질 때, 그때 가서 아마 좀 하향 안정화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지금 현재 우리가 금리 문제와 환율 문제 이런 것들은 또 연결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 우리나라의 현실을 갖다 신상고 시대에 도래했다 이렇게 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고금리 상태를 이제 유지해야 될 입장이고, 또 한 가지는 고환율 시대를 맞아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은 고환율, 그러니까 강달러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부담스럽기도 하고, 금리를 낮춰버리면 우리는 환율이 더욱더 높아지는 상태이고, 이런 이제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난맥상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상태에서 또 중요한 것은 유가도 최근에 지금 급등하고 있는 그렇죠. 양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상고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 참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단 기업들이 사실상 영업 활동을 하기가 그만큼 쉽지 않은 그런 여건이 아닌가. 유가가 이렇게 이제 올라간다면은 기름 수입 비용이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환율까지 올라간다면은 우리는 지불해야 될 수입 비용은 많아질 수밖에 없고, 네. 그것이 많아지게 되면은 우리가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가가 올라가게 되죠. 원가가 올라가면 수출 단가에다가 일단 반영이 되기 때문에 수출 가격을 갖다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또 수출 경쟁력이 그만큼 저하될 수밖에 없는데, 또 트럼프는 관세를 갖다 높이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경쟁력은 더욱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난맥상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경제는 그만큼 쉽지 않다. 그래서 지수가 탄력적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여건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 자칫 우리가 금리를 갖다가 낮추게 된다면은 국제 자금들이 더욱더 빠르게 이탈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부분도 한권에서 아마 유의하면서 가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금리를 낮추더라도 적극적으로 낮추기는 어렵다. 네. 그런 점에서 우리 시장이 빠르게 회복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단계적 상승을 한다는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참고로 일단 화면을 통해서 보면은 환율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1444원 50전을 갖다 붕괴시켰을 때 꺾이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네네. 이게 꺾이지 않으면은 아직까지 불안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금리도 이제 하향하다가 기준금리를 갖다가 동결시켰죠. 네. 그 하락 추세입니다. 근데 적극적으로 하락을 할 수는 없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할 것 같고, 유가도 일단 최근 이렇게 급등하는 양상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사실상 우리가 모든 제품을 생산할 때 그 비용 상승을 갖다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해야 됩니다. 유가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항공주는 좀 불안하게 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유 관련주는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외부적인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 올해 예정된 변동기가 이제 1월, 2월, 4월인데 차후에는 또 어떻게 결정이 나올지 조금 체크를 해봐야겠고요. 어제 시장 이제 상승 이야기를 아까도 잠깐은 드렸지만 반도체도 굉장히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뭐 하이닉스는 또 급등하면서 20만 원 위로 올라갔고, 패키징 업체들 쪽에서도 조금 상승이 같이 나왔는데, HBM을 빼고 보면 사실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은 거는 맞잖아요.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 이 상승이 조금 나올 수 있을까요? 네, 반도체는 아시다시피 업황은 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파운드리 보면 대만의 TSMC는 실적이 좋은데 삼성전자는 지금 이제 적자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이런 그렇죠.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극과 극으로 지금 이제 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파운드리 MS가 확실하게 일단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D램 부분에서도 사실 유일하게 좋은 부분이 HBM인데, 이 HBM 부분에서도 삼성전자는 3위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네. 레거시 제품을 가지고서 지금 이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위가 바로 SK 하이닉스고 2위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위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자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HBM3E 이거 16단을 갖다가 지금 양산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조금 앞서 있는 상태인데 바로 특미까지 따라왔다는 그런 네. 얘기입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뭡니까? HBM에서 일단 지금 차세대 부분에서는 아예 그냥 지금 이제 소식이 그렇죠. 금감합니다. 네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반도체가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미국의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입장에서 일단 아마 엔비디아 공급 압박을 갖다 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된다면 한국이 점차 밀려날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로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또 젠슨 황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디자인을 갖다 새로 설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새로 설계해야 된다면 부담을 갖다 느낄 수밖에 없어. 한편 이걸 갖다가 긍정적으로 보는 쪽도 있긴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만큼 기술력에서 못 따라가고 있기 네, 때문에 이런 네. 현상이다 이렇게 저는 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 네. 있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릴 수 있겠고요. 어쨌든 지금은 AI와 관련된 그 분야만 지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어차피 네. HBM도 AI와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일단 SK 하이닉스라든지 한미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은 역시 그 부분적으로 선별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유리기판은 뭐 AI용 유리기판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습니다. 연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열이 많이 나게 되고 열이 많이 나다 보면 우리가 플라스틱 기판은 녹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유리기판을 갖다가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같은 크기로서도 용량이 더 많이 지금 쓰이기 때문에 유리기판은 확실히 AI 시대에는 대안주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하우스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자동차 차량용 뭐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뭐 디스플레이용이라든지 뭐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용이라든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핵심은 AI 반도체 네. 이것이 이제 특화되어 있는 것이 또 되어가는 것이 바로 디자인 하우스입니다. 근데 AI와 연결되는 것이죠. 액집 냉각은 지금 이제 전력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액집 냉각은 당연히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로서 일단 지금 적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중에서도 이렇게 AI와 연결된 이러한 군소 테마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을 것 같고 하나씩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사실 해자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종목들은 기술력에서 일단 감히 2, 3위 종목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종목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 종목들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선별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다. 반도체 안에서도 선별적으로 뭐 AI와 관련된 쪽으로 테마를 보자 짚어주셨고요. 테마 하니까 또 궁금한 게 이제 양자 컴퓨터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정말 이제 급반등과 급반락이 나오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서 조금 보자면 양자 컴퓨터 관련주도 있지만 양자 암호, 보안 이쪽도 주목을 받는 것 같은데 오히려 보안 쪽을 보는 게 나을까요? 저는 이제 보안주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하고 그 마이크로소프트 회장하고 일단 만나가지고 식사를 하는 중에 AI 보안이 중요하다. 네. 그래서 좀 심층 논의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갑자기 이 소식이 들어오다 보니까 보안주가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양자와 보안은 사실상 뭐 같은 이제 입장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양자 암호 이렇게 이야기하지 네네.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그동안 이제 같이 움직이는 이런 성향이 갖다 보이는데 이게 갑자기 어제 양자 컴퓨터 올라가다가 갑자기 또 보안주를 일단 넘어가는 이런 양상으로 이제 이어졌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양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실 뭐 점심시간을 갖다가 뭐 갖는다든지 이렇게 이제 하면서 CEO들 갖다가 또 트럼프 측에서 만나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단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젠슨 황은 양자가 제대로 일단 상용화되려면 20년이 걸린다 그러고 저커버그도 일단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일단 엔비디아 이제 측에서는 그 하이브리드 양자 그러니까 슈퍼컴퓨터하고 양자하고 결합한 하이브리드 양자 컴퓨터를 갖다 개발 중에 있다. 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국내에서도 일단 ST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인데 여기서도 일단 개발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는 계속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고 한편에서는 또 앞으로 5년 내에 양자 컴퓨터가 일단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로 일단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저는 두 개 다 일단 결합해서 우리가 보면은 될 것 같아요. 뭐 약간씩 이제 테마별로 쪼개서 일단 이렇게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함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이 양자 컴퓨터 사이버 보안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긍정적 관점에서 우리가 보자.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는 이야기는 올해 양자 컴퓨터의 준비의 해다. 그렇죠. 이렇게 네. 준비의 해인데 아직 돈이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주식이라는 것은 기대감을 갖고서 움직이는 것이지 현실화되어 버리는 주가는 밀리는 겁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일단 이 양자 컴퓨터라든지 이 지금 사이버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보고서 긍정적 관점에서 가는 것이 맞다. 그러나 다만 밀렸을 때 사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올라갈 때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반락할 때 사가지고 올라갈 때 팔고 또 반락하면 사서 올라갈 때 팔고 이런 과정을 갖다가 가져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요즘의 시장의 특징이 지속적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올라갔다가 뒤에 가서 확 밀어버리고 장중에 올라갔다가 밀어버리고 이런 양상을 띠기 때문에 올랐을 때 사면은
손실을 본다는 거 이것을 잘 염두에 두시면서 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자 컴퓨터 어쨌든 저희가 계속해서 주목은 해볼 만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아직 시장이 커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이제 뭐 미국 쪽 조금 더 짚어보자면 트럼프의 취임식 이제 뭐 정말 얼마 안 남았죠. 1월 20일 코앞인데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이번 주에 내내 움직이는 장세가 조금 트럼프 관련된 쪽에서의 움직임이 많이 나오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 안에서 어떤 업종을 조금 더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아마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하는 분들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고 다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실 뭐 트럼프 출범은 다음 주입니다. 1월 20일에 이제 출범을 하게 됐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또 미리 반영될 수도 있다는 점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네. 그리고 출범을 하게 되면 주가가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점도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네네. 트럼프는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이 조선업이 강국이라는 것을 나를 알고 있다. 한국의 조선업과 협력 관계를 맺고 싶다. MRO 부분에서 일단 특허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갖다 늘어놓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한국의 조선업이 강국이라는 사실을 갖다 우리가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을 보면 조선업계들이 MRO를 갖다가 준비하기 위해서 도크를 갖다가 한두 곳을 갖다가 비워놓겠다. 미국을 대비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단 상선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지금 이제 군함 같은 이런 걸 갖다 우리나라에서 건립할 가능성이 건조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앞으로 중국이 남중국해로 일단 뻗어나오는 이런 과정 속에서 보면은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견제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응해서 이 조선업이 그만큼 급신장하지 않을 성장을 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조선업이 그만큼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 미국만 그렇는가? 지금 경제가 급성장하고 있는 인도 같은 경우도 지금 해양 부분에서 일단 발생하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업이 지금 전 세계에서 1%도 안 됩니다. 비중이. 그런 점에서 조선업을 키워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네. 한국과 협력해서 기술을 갖다 전수받으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인도가 투자할 그런 조선 분야, 그 다음에 일단 필요한 배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엄청나게 한국으로 수요가 밀려들지 않을까. 중국이 현재 1위지만은 중국에다 맡길 수는 없는 거죠. 미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격대국이니까 한국에 일단 물밀듯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조선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정적인 시각을 가져갈 필요가 없고 조정을 보일 때는 사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트럼프는 지금 중동 지역에도 전쟁을 갖다가 종식시키겠다 입장을 밝히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도 종식시키겠다 이렇게 종식시킨다고 해서 되는 게 잘 아닙니다 사실. 네. 그러나 일단은 종식시키는 그 액션을 갖다 우리가 중시해야 됩니다. 액션을 취한다는 것 자체가 미국이 움직인다는 것은 그만큼 종전에 대한 가능성을 갖다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재건 관련주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 방산주가 종전을 시킨다고 해서 방산 수요가 줄어드느냐 그건 아닙니다. 만약에 종전되면 러시아는 또다시 다른 나라들한테 집적일 수가 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일단 거기에 높아짐이 있기 때문에 방산 수요를 또 늘릴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뭐 폴란드 같은 것도 최근에 뜸했었는데 다시 또 전투기에다가 일단 유도폭탄을 갖다가 지금 이제 장착한다. 한국형 유도폭탄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갖다 고려한다면은 이 방산도 일단 무시는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기차도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게 트럼프로 보면 악재하냐? 그래서 저는 반대로 해석합니다. 그럼 트럼프가 일단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을 폐지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중국을 잡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하는 것이다. 네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근데 중국에 대해서 일단 이제 배타적인 정책을 쓰게 되면은 그것도 유럽도 일단 이유도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일단 거기에 전기차를 만들 때 들은 소재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어디서 조달하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한국에서 조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한국이 대체 국가로 부각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2차 전지도 조금 덜썩덜썩하는 네네.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아니, 트럼프 출범을 앞두고서 2차 전지가 올라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덜썩덜썩하는 것은 바로 2차 전지를 갖다가 한국에서 조달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제로 대체 국가로 일단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예로서 보면은 테슬라의 뉴 모델 Y가 이제 출시가 될 텐데 네. 그게 2170 배터리 차세대 배터리를 장착을 하게 됩니다. 그게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그 배터리를 만드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되는 것이고 그게 들어가는 이제 양극재가 바로 LNF. 음극재는 뭐가 들어가느냐면은 바로 대주전자재로 것이 들어갑니다. 이런 걸 우리가 하나씩 볼 때 중국 것을 갖다 배제하는 거죠. 네. 한국을 채택하는 것을 갖다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로 인해서 2차 전지를 악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저는 반대로 호재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네네. 여러분들 주식할 때 역발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야만이 네.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들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장은 이제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이 2차 전지에 대한 뭐 보조금 폐지 정책 이렇게 가다 보면은
캘리포니아라든지 뉴욕이라든지 이런 주에서 6개 주에서 트럼프 정책에 반대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배출된 의원들이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 비토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만약 이렇게 제동이 걸린다면은 이 2차 전쟁은 더욱더 탄력을 받게 될 오. 것이다. 그 윤곽이 2분기쯤에는 아마 드러나지 않을까. 지금은 당장은 탄력을 못 받겠지만은 2분기로 가면은 긍정적인 이제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관련해서 뭐 조건, 재건, 방산 이쪽은 아시다시피 잘 봐야겠고 2차 전지도 오히려 긍정적으로 당장은 아니더라도 길게 본다면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뭐 이렇게 업종 좀 짚어봤고 또 로봇주도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한번 좀 크게 이제 움직였다가 지금은 살짝 조정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어떤 기술에 대한 기대감만 가지고 저희가 로봇주를 계속 기대만 하기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길게 보면은 로봇도 사실 갈 거고 주도를 할 업종이라면 저희가 다시 오를 거라고 조금 봐도 되겠죠? 뭐 로봇주가 실적이 좋다. 뭐 다 실적 좋은 건 아니에요. 그쵸, 그죠? 네. 다만 대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투자를 많이 하는 로봇주를 갖다가 만드는 과정에 있고 만들다 보면 거기에 부품 소재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일단 이 중소형 업체들이 그만큼 이 낙수 효과 트리클 다운 효과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로봇주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었고 지금 현 시대의 가장 일단 핫 테마가 바로 로봇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은 올라가다가 좀 쉬고 있고 일부 일단은 로봇주 중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좀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다른 건 좀 쉬고 있는 거거든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많이 올라가고 나면 그 다음에 다른 분야도 일단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뭐 로봇팔이라든지 이런 그것도 감속기가 이제 필요한 것이고 유압식도 필요한 것이고 이런 것 다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로봇주들이 상승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휴머노이드 로봇도 계속 관심을 둬야 되겠지만은 서비스 로봇이라든지 산업용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점차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히 대기업들은 로봇을 갖다 미래 먹거리로 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빅테크도 그렇고 한국의 삼성이라든지 그다음에 LG라든지 현대라든지 그다음에 뭐 두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투자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인수도 아마 해 나가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갖다가 긍정적으로 보자. 특히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저께 양극재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그 암호 관련도 올라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은 양극재가 원래 대장주였습니다. 양자 관련주가 네네. 대장주였는데 이 종목들이 불씨를 당기는 걸 보면은 또 군소 테마가 일단 또 움직이기 시작한다. 네네. 그 로봇도 일단 거기에 또 테마주로서 지금 현재 움직임이 또 가시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쉬고 있는 종목들도 한번 주목해보라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 쉬고 있는 종목 중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거는 반짝으로 나서 이렇게 행보 조정을 하고 있죠. 네. 그다음에 조만간 아마 다음 주 정도나 다음 주가 설 연휴가 있다 보니 그렇긴 하지만 네. 다음 주 그다음 주를 가면서 일단 이제 점차 레벨업 돼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됩니다. 이런 걸 미리 사놓고 있으면은 또 상승하면서 또 수익도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서비스 로봇, 산업용 로봇 계속해서 확대를 해보고 어쨌든 대기업의 투자가 들어간다는 사실 자체가 로봇이 어떤 미래의 먹거리라는 거겠죠. 계속 뭐 두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 짚어주신 부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로봇도 그렇지만 어제 또 움직임이 나왔던 게 제약바이오 쪽입니다. 코스닥 쪽에서 조금 올라줬는데 HLB 그룹주 같은 경우에도 개별적인 이슈는 있었습니다. FDA 승인 여부를 놓고 기대감도 있고 우려감도 있고 조금 주가가 변동성은 나오는 모습인데 어떻게 조금 봐야 될까요? HL바이오가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HL바이오는 3월 20일에 일단 최종 결정이 납니다. 네. FDA에서 결정이 나는데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이거는 HLB 그룹주도 일단 급등할 뿐만 아니라 바로 제약 바이오 전체에서 일단 임상 실험에서 상당한 수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 네. 이런 종목들까지도 일단 상승을 동반할 수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죠. 그럼 만약 실패한다면은 HLB 그룹주는 폭락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고 네. 이 여파로 해가지고 다른 여타 일단 시장개발 업체들도 많이 빠질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엊그저께 보니까 CMC라 해가지고 제조 품질 관리 이 부분을 갖다 실찰을 했는데 미세한 세계가 일단 하자가 있었다. 네. 그걸 갖다가 일단 이제 보완해가지고 향후 15일 내에 일단 자료를 제출하겠다 이런 이제 회사 측 입장인데 이게 경미하지만은 이거는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함부로 우리가 낙관적으로 본다든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네. 그래서 일단 확실하게 제출을 해가지고 문제점을 해소하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그러한 과정이 중간에 일단 이제 알려지면은 우리는 확실히 이제 FDA 승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서 사도 괜찮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런 소식이 없고 그냥 무미건조하게 흘러간다면은 함부로 사서는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이제 제약 바이오의 운명은 HLB가 3월 20일에 FDA 승인을 받느냐 안 받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 이전에는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네네. 그러니까 반짝하면 팔고 밀리면 사고 이렇게 치고 빠지는 이런 히트앤런 전략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FDA 승인 여부가 4월 20일에 나온다는 점 체크를 해주셨고 여기에 이제 바이오주의 전반적인 분위기까지 달려 있기 때문에 결과를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저희 이제 원전주도 또 살펴보고 싶은데 얼마 전에 이제 한미 동맹 소식도 있었고요. 뭐 이제 요것 때문에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분쟁도 사그라들 거다라는 기대감까지 나왔는데 진짜 그렇게 됐습니다. 분쟁이 이제 타결이 됐다라는 뉴스가 밤사이에 좀 나왔는데 그럼 이제 저희가 다시 원전주를 조금 주목을 해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관심을 가져도 좋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얼마 전에 일단 이제 한미 지금 간에 정부 차원에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네. 그 전에 일단 동맹을 맺자 이렇게 됐는데 그 관계가 계속 진행돼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현재 이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지재권 분쟁이 타결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일련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사실상 이 원전 부분은 상당히 이제 긍정적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 두 나라 간의 이제 원전은 사실 협력 관계로 갈 것 같습니다. 네. 동맹 관계를 맺으면서 협력 관계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주는 체코 원전을 일단 이미 이제 따낼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 그걸 여파로 해가지고 동구권에 일단 원전은 다 따낼 것 같아요. 중국하고 러시아가 일단 1등을 달리고 있는데 그런 국가들이 민주주의 국가를 지향하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쪽에 맡길 수가 없는 네. 거죠. 그럼 우리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유럽도 마찬가지고 중앙아시아도 마찬가지고 또 중동 지역도 마찬가지 이런 걸 따낼 것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원전주를 일단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원전주에서 우리가 보면 한전산업,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네. 뭐 이런 것들이 주목되고 SMR 관련해도 우리가 뭐 관련성 있는 종목들도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이 맞지 않을까. BHI 같은 이런 종목들이 좋죠, 그죠?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원전 주목을 다시 조금 해보자. 더 넓힌다면 SMR까지도 저희가 체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섹터들 이슈들 좀 살펴봤는데 이번 주는 이제 마무리가 됐고 다음 주면 다음 한 주만 지나면 설 연휴입니다. 이번에 그렇죠. 연휴가 굉장히 길어요. 거의 일주일 정도인데 사실 명절 전에 쉬어가는 분위기는 항상 조금 있었기 때문에 아까도 대표님도 조금 상승 탄력이 둔화되지는 않을까라고 짚어주셨는데 대응 전략 같은 거를 저희가 조금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설을 지나면 일단 뭐가 되냐면 미국에서 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설 연휴 기간 동안에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좀 부담도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방어적 전략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 들고 조선주가 조정을 볼 때 한번 사볼 수도 있겠고 방금 이야기했던 이제 이 로봇주도 한번 매수를 해도 좋겠고 네. 그다음에 AI라든지 뭐 엔터테인먼트 저는 상당히 좋게 봅니다. 오. 그런 종목들 한번 주목하시고 뭐 다양한 종목들 주목하는 거지만은 지금은 주가가 여러 가지 신상고 때문에 탄력적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네네. 연속적으로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팔고 또 조정을 받은 종목들은 사고 군소 테마에서 일단 유리한 종목들은 조정할 때 사야 되겠죠. 그죠? 그런 점을 물론 일부 종목들은 뭐 지속적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은 잘못 걸리면 또 우리가 큰 손실을 갖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점을 우리가 잘 의식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한번 우리가 아까 제가 엔터테인먼트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이 JYP 엔터 같은 걸 한번 주목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크게 떨어졌다가 반등하고 나서 좀 눌림을 받았는데 좀 올라가다 직전 고점 오니까 좀 주춤하는데 이 주춤 걸 때 조정받을 때 사놓고 좀 여유 있게 설을 넘겨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조선은 뭐 역시나 좋게 보셨고 엔터도 언급을 해주셨고 JYP 엔터 지금 짚어주셨지만 큰 상승이 나오기는 어려운 흐름인 건 사실이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요일 아침 3부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